1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TE 시즌 인덱스 어제와 동일한 55를 가리키면서 뭔가 그래도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 공식적인 LTE 시즌으로의 진입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쉬 크립토 알트 시즌 2.0 업데이트 해줄게. 지금 대규모 알트 시즌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상황이 필요한데 요게 지금 잘 맞물려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덤프가 나와줘야 되고 이더 BTC 페어에서는 펌프가 나와줘야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에서는 덤프가 나와줘야 되고 알트코인 시총에서는 펌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잘 맞물려 있다. 이더 BTC 페어가 지금 펌프가 나온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 순환매 시작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알트 마켓캡이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대기 중이던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로 교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린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덤프가 나와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네 가지 상황이 다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력이 조금 있죠.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 하락세기 붕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건 알트코인에 대한 매우 강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알트 시즌 이미 시작됐다. 알트 시즌 인덱스가 아직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의 진입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을 보니까 얼라? 빠졌네? 알트 시즌이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더내셔널 2017년 2월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고 이때 11개월 동안 알트 시즌이 펼쳐졌다. 2021년 1월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고 이때 11개월 동안 알트 시즌이 이어졌다. 2025년 1월 비트코인 지배력이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11개월 동안 알트 시즌 가능성이 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그러니까 계속 빠져야죠.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빠져주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11개월 동안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을 거다. 어쩌면 그 시작점에 이미 우리가 진입해 있다. 발꼬락 담궜다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모두가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위한 최고 강세장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미 약세장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상황 모두 준비가 잘 이루어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엑싯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 포모 심리가 극도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못 팔아요. 수익화를 못 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도 최적화 타이밍인데 그때를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가 나중에 물리는 상황 내지는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 이런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본질적으로 약세장 전략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요번 사이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고점 찍고 이제 약세장 진입이거든. 내년에 약세장이 이어질 거야. 그러면 약세장 진입 전에 우리가 대비가 돼 있어야지. 이거 두 가지가 돼 있어야지 강세든 약세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씨 비슷한 얘기 했었죠. 앞으로 몇 달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2017년과 2021년 요때와 비슷한 알트코인 펌핑을 보게 될 것이다. 엑싯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세장 대비 계획이 별거 아니죠. 엑싯 계획인 거고 사전에 분할 매도 계획을 미리미리 각자의 전략에 맞춰서 세워놓지 않으면 정말 눈 뜨고 벙 쪄가지고 바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더 BTC 차트를 딱 보니까 12시간 차트인데 아주 지금 리테스트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다. 이더리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알트 시즌 폼은 이렇게 열리는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돔이라는 분석가 XRP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4달러 가장 큰 저항 영역인데 이걸 뒤집어야 된다. 지금 이거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할 때 이 저항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반등 모멘텀이 나와줘야 XRP가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만들면서 2.44달러 위에서 자리 잡고 3달러 돌파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꽤나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 4시간 차트에서 TD 스퀀셜이 지금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이건 가격 반등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뭔가 2.4달러가 살짝 빠졌을 때 반등하겠는데 실제로 지금 2.4달러 위로 반등은 해줬고, 과연 여기서 이 구간을 얼마나 잘 해소해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된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로바트, XRP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갈 전형적인 불플래그를 만들고 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본 가장 큰 불플래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달짜리 불플래그가 가장 큰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뭐 어쨌든 사이즈 좀 되고 지금 딱 돌파 지지만 받아주면 간다. 이때부터는 뭐 3달러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1, 2월 이 사이 어딘가에서 한 번은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을 자꾸 키우는 게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저변에 지금 깔려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 친화적인 위원장이 SEC 수장으로 자리를 앉게 되고, 이제 쭈꾸미 대가리는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C의 리더십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새롭게 지금 진영이 짜일 거기 때문에 리플을 비롯한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멀쩡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악스럽게 진행했던 암호화폐 소송 케이스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게 물론 어떤 방식일지는 알 수는 없죠. 어떤 방식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SEC 신임 위원장이 분명히 선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제레미 호건 아저씨가 리플 소송 자체가 복잡하지만 일정은 예측 가능하다. 2월에 일부 결정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서류 작업과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서 최종 결정은 4월에서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이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5월 정도까지 완벽하게 소송 리스크가 떨쳐져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임 SEC 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밝히면서 뭔가 신호를 줄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해서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백업을 해야 하는 게 신임 SEC 위원장의 어떤 임무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존에 말도 안 됐던 소송이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취하 내진 합의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XRP 뭐 솔라나 이런 현물 ETF 신청서 들어와 있는 거 문제 없으면 승인시키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시그널만 나와주면 그게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2월에서 2월 그 시점 어딘가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상황이 SEC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XRP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엄청 전폭적으로 움직일 거야. 당신 동의하냐? 10달러까지는 정말 그래주얼리하게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으면서 나아가다가 1000달러까지는 슉 하고 그냥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슉 하고 금방 갈 거야. 그래서 gradually then suddenly 라고 되게 예쁘게 또 이렇게 위트 있는 밈을 또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달러까지.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1000달러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가격이죠. 단기간에 뭐 이렇게 가격이 된다? 올해 안에 뭐 1000달러, 100달러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다만 근데 미래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끝까지 어느 정도 물량은 들고 갈 건데, 만약에 1000달러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다음날 이민 가는 거죠.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이민 가버릴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서 아무튼 조금
재밌게 느껴집니다. 잭 더 리플러. 이 양반 드디어 오랜만에 또 $10,00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는 $10,00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이것 말고 별도의 설명 없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BDC와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이미 형성돼 있고, 페이먼트 혁신과 관련해서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FedNow, 뭐 SBI, 와 어마어마한 싱가포르 마스, 이렇게 또 ISO 이런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 이건 이제 글로벌 어떤 기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기관들과 함께 산업 조직들과도 이렇게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블록체인 혁신, 페이먼트 혁신과 관련해서 XRP의 점유율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엔 $10,000가 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반이 이 $10,000 얘기를 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XRP가 전체 금융시장을 모두 차지하면 개당 $11,360가 될 것이다. XRP는 $10,000로 디자인됐다. 여기 엄청난 전제가 있죠. 모두 차지하면 전체 금융상품 시장의 어떤 송금을 비롯해서 모든 페이먼트가 다 100% XRP가 됐을 때 XRP가 백업하는 상황까지 포함하겠죠. 물론 그게 되면은 $10,000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XRP가 100%를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XRP도 엄청 훌륭한 프로젝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응원하는 프로젝트지만 경쟁 그룹들도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서 100%라는 게 세상에 100% 이 뭐 아니면 도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뭐 아니면 도 상황은 너무 극단적인 그런 건 안 생기고, 이제 XRP를 응원하는 극단적인 응원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의 근거를 설정한 건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기보다 불가능하죠. 뭐 그럼 다른 프로젝트, 뭐 다른 대기업들 당장 뭐 JP모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면 XRP 혼자서 다 헤쳐먹는다라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 XRP도 훌륭하지만 XRP 못지않은 경쟁력과 포텐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기업들 굉장히 많고, 이미 대기업들까지 들어와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 시장의 기본 백업 기술이 XRP와 XRP 레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조금 전형적인 커뮤니티, XRP 커뮤니티의 관점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이제 XRP 홀더긴 하지만 너무 이건 조금 전폭적입니다. 이걸 가장 처음 이제 공론화 시켰던 인물이 마크 필립스죠. XRP $10,000 가능성을 분석한 논문을 2019년 2월에 공개하면서 이 $10,000 논의에 불이 붙었던, 이때만 해도 사실 XRP 경쟁 그룹이 없었어요. 사실 XRP가 거의 유일하게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어떤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보였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조금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XRP는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기관,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게끔 설계가 됐다. 설계는 그렇게 됐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설계한 대로 결과물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다만 뭐 $10,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10부터 차근차근 $10, $20, $50, $100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에 마음을 줘버리면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좋죠. 당장 이민,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이민 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좀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있죠.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건 있지만, 현실적인 기대치, 당장 올해 이번 사이클 고점에서의 XRP 가격 이런 것들 좀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수익화도 할 수 있고 대응을 선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태프, XRP 월간 차트를 통해서 더블 바텀이 확인됐다. 기술적인 목표는 $35다. $35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XRP $35도 사실 굉장히 전폭적인 숫자인데
$10,000 이런 얘기 하다가 $35 오면 좀 귀엽게 느껴지죠.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인내심은 결국 결실을 맺는다. 지난 5년 동안 XRP에 대한 인내심은 결국 삶을 변화시켰다. 잡음은 무시해라. 2025년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큰 빈부격차가 확인될 것이다. 과대 광고가 아니라 팩트에 충실해라. 뭔가 과대의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은 조금 경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XRP 특히 이제 중장기 대응하신 분들은 작년 한 해 하반기 동안 엄청 좋으셨을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전폭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번 사이클에 가장 상징성 있는 메이저의 입지로서의 XRP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 잘 펼쳐지길 응원하고 있지만 너무 막 $1,000, $10,000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단기간에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미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런 멘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북막스 스텔라루멘 얘기하고 있어요. 스텔라루멘은 최근 뚜렷한 회복 징후를 보였다. 2017년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지면 20배 가까운 상승을 이뤄내면서 $8.3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사이클의 반복. 좀 크죠, 숫자가? 숫자가 많이 큽니다. $8.3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렇게 따지면 XRP 가격은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례치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스텔라루멘, 하지만 XRP와 또 이제 형제 종목이고, XRP의 움직임이 좋을 때 스텔라루멘의 움직임도 역사적으로 좋았다라는 거,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을 응원할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스텔라루멘도 응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스텔라루멘도 아마 리플 홀더분들 중에 스텔라루멘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뭐 얼마의 가격이 최종 타깃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최근에 펼쳐졌던 거는 또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도치코인이 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흐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트럼프 취임일이 다가올수록 도치코인에 대한 정서도 뜨끈뜨끈해지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조금 기죽어 있을 때는 되게 전폭적으로 조금 짜그라져 있다가 한번 움직이면 되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또 도치코인이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